19세기 화단에 한 명의 거장이 있었다. 단 하나의 초상화로 수백만 달러를 번 화가. 그의 이름은 존 싱어 사전트이다. 오늘 우리는 그의 작품 분석을 통해 그가 추구했던 진정한 예술과 삶의 철학을 만나본다. 이 영상을 완주할 때쯤 당신은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것이고, 사전트의 색채 선택과 강렬한 붓터치가 어떻게 인간의 심리를 드러내는지 알게 되면서 그의 작품에서 놓쳤던 깊이를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1882년) 사전트의 스페니시 댄서. 무용수의 몸이 휘어지고 꺾이며 춤을 춘다. 검은 드레스와 밝은 조명의 강렬한 대비 속에서 우리는 그 무대 위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 춤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이며 몸이 영혼을 드러내는 순간이다. 이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예술의 본질이다. 사전트의 붓 아래 이 여인은 더 이상 모델이 아니라 하나의 에너지, 하나의 리듬 그 자체가 된다. 드레스의 주름들이 몇 번의 붓 터치로만 표현된다. 정확하면서도 거친 듯 자유로운 그 붓질은 마치 즉흥음악처럼 느껴진다. 계획되면서도 계획되지 않은 사전트만의 기법이다. 형태를 완벽하게 재현하되 그 안에 생명의 움직임을 담아내는 것. 이것이 재현의 미학을 넘어선 경지이며 19세기 미술계를 지배한 거장의 힘이다. 아름다움의 정의를 깨트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한 여인의 초상화가 파리 전체를 요동치게 했다. 1884년 파리 살롱 전시회에서 사전트의 마담 X 초상화가 미술계를 발칵 뒤집는다. 파리 사교계는 경악한다. 그 측면의 창백한 얼굴, 살짝 내려간 어깨 스트랩, 그리고 무엇보다 그 표정, 도발적이고 신비롭고 심지어 가학적으로까지 보이는 그 표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사전트가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추악하게 그린 것이 아니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있는 그대로 보았을 뿐이다. 아름다움의 정의가 시대마다 다르다면 그 정의를 깨트리는 것 자체가 진정한 예술이다. 스캔들이 쏟아지고 신문들은 사전트를 비난한다. 하지만 예술사는 다르게 기록한다. 이 한 장의 초상화로 사전트는 미술사에 영원한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색채는 감성의 언어다. 형태보다 원초적이고 말보다 진솔한 감성의 표현이다. 사전트는 이제 빛과 색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스캔들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난 사전트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들인다. 카네이션, 릴리, 로즈. 두 소녀가 정원에서 등에 불을 점등하는 순간을 포착한 작품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이들의 순수함인가? 아니면 점점 사라져가는 어린 날의 추억인가? 색채는 단순한 시각 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감성의 언어이다. 미학적으로 말하면 색채는 형태보다 더 원초적인 감성을 전달한다. 황금빛 저녁빛, 하얀 드레스, 꽃들 사이의 음영, 이 모든 색의 조합이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서이다. 사전트의 붓은 여기서 완전히 변신한다. 초상화의 정밀함과 정적인 붓의 터치를 버리고 인상주의적 자유로움을 택한다. 색을 거칠게 터치하고 겹치고 흐리게 만든다. 이는 철학적 선택이다. 명확함보다 모호함을 택하는 것, 이성보다 감성을 택하는 것. 사전트는 인상주의 화가들처럼 순간의 빛을 포착하지만 그것에 더 깊은 서정성과 감성을 더한다. 이제 그는 초상화 거장을 넘어 빛과 색채의 시인이 되었다. 미란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신뢰감이다. 시선이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읽는다. 초상화의 진정한 역할은 여기에 있다. 매덤 X의 스캔들에서 회복한 사전트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 스코틀랜드 귀족 레이디 에그누의 초상화 의뢰. 마담 X와는 정반대였다. 자신감 있고 우아한 여성.
하얀 드레스에 앉아있는 그녀는 화면 전체를 밝게 만든다. 이 작품은 미학적으로 중요한 것을 보여준다. 미란 단순히 시각적 완벽함만이 아니다. 신뢰감, 품격, 그 사람을 품는 포용력까지가 미이다. 런던의 왕립미술원은 이 작품을 전시하자마자 관객들이 몰려든다. 사전트의 붓터치를 보면 알 수 있다. 얼굴의 섬세한 음영, 드레스의 흰색을 표현하는 그의 방식, 그것은 완성과 미완성 사이 어딘가에 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생생하고 정확하면서도 신비로운 그 터치. 심리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여인을 알고 있다고 느낀다. 완전히 드러나면서도 완전히 감춰진 그 균형 속에서 사전트는 정상에 돌아온다. 이제 유럽의 엘리트들이 그의 초상화를 의뢰하기 위해 기다리는 화가가 되었다. 무심함도 하나의 진정한 감정이다. 방어를 내려놓은 순간 인간은 가장 자신다운 모습을 드러낸다. 게으름은 미학이 될 수 있다. 논샬 와르, 프랑스어로 게으름, 무관심이라는 뜻이다. 누군가는 누워있고 누군가는 기울어진 자세로 몸을 맡긴다. 정해진 포즈가 아니다. 정해진 메시지도 없다. 단지 그 순간의 게으름, 그 순간의 무심함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미학적 선언이다. 게으름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미학으로 승격시킨다는 것. 무심함 또한 하나의 진정한 감정이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도전적인지를 보여준다. 심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피사체가 긴장을 내려놓는 순간이 가장 진실한 순간이다. 화가는 그 순간을 포착할 때만 더 깊은 영혼에 닿을 수 있다. 사전트를 단순한 초상화 장인에서 예술가로 만든 것은 바로 이러한 철학적 선택들이다. 전통을 거부하고 낯선 포즈를 택하고 일상의 무심함을 미술의 주제로 승격시키는 용기 말이다. 불완전함 속에서 진정한 미가 탄생한다.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 그림, 그것이 우리 영혼을 더 깊이 자극한다. 초상화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장미를 든 여인. 이 여인은 우리를 바라본다. 하지만 그 시선은 무엇을 말하는가? 손에 든 한 송이 장미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사랑인가? 슬픔인가? 심리적으로 우리는 모두 알 수 있는 대상을 두려워한다. 완전히 드러난 것은 이미 죽은 것이다. 사전트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오직 수수께끼만 남긴다. 그의 붓은 디테일과 애매함 사이를 오간다. 얼굴은 정확하되 배경은 모호하다. 장미는 선명하되 그 손은 부드럽게 흐릿해진다. 이러한 붓터치의 선택들이 미학적 전략이다. 불완전함 속에서만 진정한 미가 탄생한다. 우리는 이 여인을 완전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려진 그 초상 안에서 무언가 깊은 심리의 흔적을 읽어낸다. 초상화의 진정한 주제는 얼굴이 아니라 존재다. 그 사람이 세상에 남기는 영혼의 진동을 사전트는 포착했다. 모든 투쟁, 모든 시도 너머에 있는 것, 그것은 고요함이다. 자연 속에서 인간은 온전해진다. 사전트가 도달한 마지막 경지이다. 일생을 그림으로 살아낸 사전트의 여정은 어디로 향했을까? 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람들, 보트에 올라타고 물로 나가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다. 거대한 의뢰작도 논란의 초상화도 없다. 이 그림은 사전트가 도달한 내적 경지를 보여준다. 모든 투쟁, 모든 시도 너머에 있는 고요함이다. 자연 속에서 인간은 얼마나 작은가? 그리고 동시에 자연 속에서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지 않은가? 초상화의 정점에서 색채의 혁신에서 모든 것을 경험한 후 사전트가 찾아낸 것은 바로 이 평온함이었다.